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갈등이 완화되는 그 효과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모처럼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특히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됐고, 우리 증시는 어제 5,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그러니까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외국인들은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제 흐름이 어제만큼 또 나오게 되면 또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별 수급 구도 오늘 장에서 잘 봐야겠습니다. 뭐 미증시는 오늘 뭐 비교적 고르게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7개 오르고 4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빼놓고는 나머지 하락한 업종도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일단 크게 반등하고 오늘은 선별적으로 조금 더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어제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는 괜찮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 한 발 물러서면서 다시 안도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거 뒷이야기는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럽 기업들이 유럽 연합에다가 미국에 세게 나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면적인 어떤 자본시장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행을 하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연합에다가 이제 세게 대응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그 딱 되고 나서 직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물러섰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유럽 기업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물러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유럽도 이번에는 좀 강대강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알려졌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럽을 압박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 빼는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날 이제 경제지표 나왔는데 11월 PC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2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뭐 당분간 금리는 당연히 이제 동결이 되는 그런 흐름이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다만 기대가 없어도 여기서 갑자기 물가 지표가 확 위로 튀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은 또 투자들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예상치대로 나왔다라는 점은 좀 안도감. 그리고 이번 어떤 조정을 또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워낙 경제 자금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이와 같은 행동이 미국 자산에 대한 의심을 키우게 된다. 뭐 주식, 채권,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어쨌든 이래저래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이 5,400달러까지 연말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안전자산이 위험자산 같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 자체는 조금 이제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변수가 미국 동부 지역에 엄청나게 한파가 닥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고용 지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MC 회의 직전이라든가 그때 갑자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거, 추우니까 이제 청구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해고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 고용 지표가 갑자기 들쭉날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 아, 저 한파 때문에 그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중에 이상한 고용 지표 나올 때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지표 중에서 이제 11월 PC가 오늘은 뭐 주목을 받은 건데, 보시다시피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2% 아래로 내려가야 연준이 편안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근데 물가 지표가 봄 넘어가면서부터는 떨어질 거다 이런 주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기저 효과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부터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 없던 관세가 부과된 거는 3월까지고, 3월 넘어가게 되면 관세 부과는 작년부터 된 거라서 그게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봄 넘어가면 그 물가 지표가 좀 내려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을 보면 뭐 메가세븐 종목은 다 올라갔고요. 브로드컴 빼놓고 대형주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20위 이내에서 브로드컴,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뭐 상승률 상위로 보면은 뭐
그 메타가 4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10위권 안에 이제 테슬라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메타가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데 AI 관련해서 벌어들이는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가 됐었죠. 근데 제프리스에서 가격 매력이 제일 크다. 그리고 AI의 중심축은 사용자 데이터, 컴퓨팅, 인재인데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오늘 큰 폭은 아니지만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냈고 테슬라는 오늘 로봇 주행, 그러니까 로봇 택시가 광범위하게 이제 활동하게 된다. 이런 어떤 머스크의 발언,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도부터 판매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기차 부진이 좀 극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AMD 되게 강합니다. AMD가 뭐 AI 서버라든가 PC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또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모더나가 또 오늘 올라갔는데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암 백신 효과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해서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주요 업종별 투자 자금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막 이렇게 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업종, 산업재, 소재, 뭐 금융, 에너지, 산업재, 뭐 캐터필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감소하는 쪽은 테크, 기술주와 이제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테크주들이 올라가고 반도체주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최근 들어서 지난주 이후부터는 이것도 또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도 후반 이후에 뭐 좀 메가세븐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상승률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 동향을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 근데 지난주부터는 약간 또 테크주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거는 이제 S&P 500 지수하고 동일 가중 지수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 동일 가중 지수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S&P 500 지수가 더 이제 높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영역에 있을 때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랐구나,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때는 대형주만 올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 쪽의 성적표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자금 추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쪽보단 다른 쪽에 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많이 오른 거 말고 덜 오른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 증시는 가는 종목들만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5,000포인트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그 AI 열풍으로 한국이 5,000포인트 넘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밸류 부담을 그동안 줬던 게 이제 거버넌스 문제였는데, 이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이 3조 1,000억 달러거든요. 거의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독일도 거의 넘어설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53% 올해 이제 수익 성장이 53%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증시도 올라갈 거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JP모건에서도 역시 그 메모리 공급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증시 자체도 상승 여력이 크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마지막 거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동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는 그래도 아직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과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 PBR,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많이 좁혀졌죠. 많이 좁혀져서 절대 저평가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뭐 대만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는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뭐 올라갈 여력은 아직은 있다, 이렇게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1년 전보다 95% 올랐다, 이런 거 나오면서 제가 댓글 나온 걸 한번 봤거든요. 이제
이런 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동일한 미국 주식 대비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코멘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리 주식은 외국인들 눈에는 좀 싸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00포인트가 완전히 목표 끝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외국 쪽에서 나왔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어제 음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나오긴 했지만 보시면 중형주는 양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때문에 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중형주 쪽에서는 상승하는 아주 종가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투자자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센 종목에서 좀 자금을 빼서 작은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3일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틀 전에 이제 다시 중성주가 크게 빠지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도 당연히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만 안 오른 실적주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했는데 운송장비 업종만 1조 9천억 팔았잖아요. 어제 전체 매도가 1조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운송장비, 이게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산업, 자동차하고 조선인데 어제 특히 자동차 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중소형 업종은 순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판 겁니다. 실제로 어제 현대차 1조 1천억 팔았잖아요. 1조 1천억, 모비스, 글로비스, 기아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자동차 쪽에만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반면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2차전지, 반도체, 금융 뭐 이런 것들은 또 매수하고 이렇게 돼서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는 그냥 많이 오른 거 덜어서 덜 오른 거 갈아타기, 그런 스타일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속도 조절이 나올 만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매출 증가율 보면 뭐 그냥 막 10% 왔다 갔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왔다 갔다 정도라서, 그러니까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7%, 4%, 3%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최대치,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하는 하는 걸 기준으로 봐도 10%가 안 되는 이제 실적 성장 전망인데다가 최근에 PBR 밴드에서 보면 주가가 그냥 뭐 역사적으로 본 적 없었던 상단을 뚫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오바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나온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뭐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그동안 올라간 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췄다. 물론 이제 뭐 그게 매출에 어마어마하게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서 이제 로봇은 미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라서 이제 그거 갖고 올라간 거고, 그 기대감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속도 조절이 나올 만 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데이터상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50에서 최대한 벌어져 가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1000 넘어가면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1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하락하는 거래 대금이긴 했지만 수요일에 21조 원, 그리고 어제 16조 5천억 정도, 17조 원 가까이 거래 대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잡아먹고 있다라는 측면도 되게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들별로는 좀 갈아타기, 기존에 셌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쓸데없이 높은 종목군들 이런 데에서 좀 갈아타기가 좀 진행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개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96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린 게 97조 원이었잖아요. 사실상 도달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업종 몇 개를 택해서 시세를 내든 아니면은 강한 업종을 따라 붙여서 이제 좀 같이 끌어올리든 이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피 중형주군 이하, 다음에 코스닥에서 이제 중대형주 쪽에서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업종이 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수급 구도를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변수는 일단 주춤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실적, 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 뭐 이런 것들 등등 그 외 이슈들로 이제 관심이 좀 분산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뭐 FMC도 있고, 그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도 있고, 또 곧 셧다운 얘기도 또 이제 등판할 거거든요.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분산이 되면서 실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매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런 매물 나오면서 밀린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5,000포인트까지 만들어냈던 건 삼성전자, 현대차, 그 전까지 단계에서는 뭐 방산, 조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뭐 안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치열한 매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현대차 많이 매도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코스피 순매도였잖아요. 근데 오늘장 정도에서는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도 좀 매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일상이 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는 올려드렸는데 현대차 월간 상승률이 역대 2위였어요. 2위예요. 근데 이제 장중 기준으로 어제 피크 9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8.99%. 그러니까 역사상 월간 상승률을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역대 기록이 다 20세기 기록이에요. 2020년 8월에 39% 올라간 거 빼놓고는 상위 11위까지 보면 대부분 다 20세기 기록이고 21세기에는 정말 보지 못했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또 흐름 보면 좀 대형주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건 중소주 쪽에서 시세가 붙으면 종목 장세 정말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수박 장세, 그러니까 한 바퀴 굴러서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그런 장세를 계속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제 호박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수익률 나오는 장세가 또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업종별 변화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제 7만 드디어 넘겼습니다. 이제 10만까지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